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다. 때로는 정체성이고, 때로는 자존심이며, 때로는 전쟁의 깃발이 된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자신의 한복 치마를 들어 올리며 싸움을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외침이었다. 이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치마주름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한복을 입으면 여전히 마음이 설렜어요. 오늘 입은 한복은 30년 전 남편 성우와 함께 만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금실로 수놓은 매화 무늬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옷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야. 이젠 혼례날 아니면 꺼내지도 못하네.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옷고름을 정성스럽게 메었습니다.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 벽면 가득 걸린 한복들이 정희의 50년 인생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서울 종로에서 손꼽히는 한복 장인이었던 정희는 홀레복 하나에 석 달씩 공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자신이 만든 한복이 훗날 이렇게 소중한 위안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저고리 안쪽 호주머니를 살짝 더듬었어요. 그곳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평범한 한복 할머니로만 알려진 정희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희는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화려했던 과거는 묻어두고 그저 조용한 한복 장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조카 태훈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희가 친아들처럼 키운 태훈이었죠. 하지만 요즘 태훈이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성공한 회계사가 된 후로는 정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 이모, 한복 말고 드레스 입고 와요. 거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신부 쪽 가족들이 다 미국 사람이라서요. 며칠 전 태훈이가 전화로 말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투에서 정희는 느꼈어요. 태훈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복은 정희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봐도 아름다웠어요. 사진 뒤편에는 성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의 한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언제나 당당하게 입어라. 여보, 오늘 태훈이 결혼식이야. 당신이 했던 말처럼 나는 당당하게 갈 거야. 정희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한복 치마 속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중요한 날엔 성우를 가슴에 품고 다녔거든요. 딸 수연이는 LA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사실 수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한복 입은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었죠. 엄마, 여기서 한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냥 미국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수연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 수연이는 대학 졸업 후 서부로 떠났고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 성우도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희에게 남은 것은 한복과 추억,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비록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엔 품격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오늘 자신이 입고 간 이 한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고 말이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한복을 입고 가는 게 맞을까? 태훈이 말처럼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거든요. 정희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어느새 70을 넘겨버렸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멜리아 호텔이요?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특별한 일이라. 그렇죠. 조카의 결혼식이니까 특별한 일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조카 결혼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할머님, 그 옷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한국 전통 옷이죠? 기사의 말에 정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기사는 한복을 알아봐 주는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대적인 외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복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며 호텔 입구로 향했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죠. 서양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자신의 한복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아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서 있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오늘만큼은 태훈이의 고모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자.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회장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회장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각오는 단단했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정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줄은 말이죠. 연회장 입구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된 대형 현수막에는 태훈이와 신부 제니퍼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태훈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머리를 한 서양 남자가 정희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호텔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앤드류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상한 복장으로는 연회장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앤드류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코스튬 파티가 아닙니다, 할머니. 여기는 격식 있는 고급 결혼식 연회장이에요. 할로윈이 언제인데 그런 걸 입고 와요? 앤드류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하객들이 킬킬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코스튬이라니요? 할로윈 복장이라니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한복을
조상들의 혼이 담긴 우리 옷을 그렇게 모독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코스튬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정식 예복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앤드류는 더욱 큰 목소리로 비웃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에요, 할머니. 아시아 시장이 아니라고요. 전통 의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호텔 규정에 어긋나는 이상한 복장은 안 됩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드류, 무슨 일이에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앤드류 옆으로 다가왔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샤넬 정장에 명품 구두,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박민정 지배인이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박민정의 눈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드러났어요. 아, 지배인님. 이 할머니가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참, 이것 봐요. 박민정은 정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크게 혀를 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곳은 뉴욕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박민정의 말투에는 명백한 계급 의식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조카 결혼식에 왔습니다. 태훈이, 이태훈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태훈 씨요? 그분은 우리 호텔의 소중한 고객이죠. 하지만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차림으로는. 박민정은 말을 끝내지 않고 정희의 한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하객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뭐야? 정말 이상하네. 한국 사람인가? 왜 저런 걸 입고 와? 태훈이 친척이래. 정말 민망하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정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옷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민정은 한숨을 크게 쉬며 짜증을 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긴 국제적인 격식을 중시하는 곳이에요. 세련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후진 옛날 옷을 입고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후진 옛날 옷이라뇨?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정은 더욱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긴 한복 입은 촌스러운 노인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나가주세요. 당장요. 우리 호텔 이미지가 망가져요. 박민정의 말은 정희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하객들은 이제 대놓고 정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태훈이가 급하게 나왔어요. 정희를 보자 태훈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 정말 한복 입고 왔네요. 태훈이는 정희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모, 드레스 입고 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태훈아, 나는 그냥. 제발, 이모.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정말 창피해요. 신부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태훈이의 말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창피하다니요. 자신이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자신 때문에 창피하다고 말했다니요. 태훈아, 이모, 그냥 집에 가세요. 나중에 따로 뵐게요. 태훈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재빨리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태훈이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박민정과 앤드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 이제 가보세요.
더 이상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마시고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한복을 입은 늙은 여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온 정희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정희는 한복 치마 속 호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낡은 명함이었어요. 남편 성우가 돌아가신 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명함 말이죠. 이정희, 베라 호텔 그룹 선임 투자자. 명함에 적힌 글씨를 보며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 호텔을 올려다봤어요. 베라 호텔 그룹의 자회사인 이 호텔을 정희는 15년 전 남편과 함께 거액을 투자했었거든요. 현재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요? 정희는 명함을 꼭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쳤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들을 모두 없애버려야겠군요. 정희는 다시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잠을 쫓아버렸거든요. 정희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사이에서 베라 호텔 그룹 투자 계약서를 꺼냈어요. 성우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자신의 지분이 정확히 32%였어요. 베라 호텔 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멜리아 호텔은 그 자회사였고요. 정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할 때 익힌 솜씨였습니다. 첫 번째로 베라 호텔 그룹 본사에 보낼 정식 민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베라 호텔 그룹 이사회 귀중. 저는 이정희입니다. 귀그룹의 선임 투자자로서 어제 아멜리아 호텔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희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앤드류와 박민정의 차별 발언, 한복을 코스튬이라고 조롱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 내쫓은 일까지 말이죠. 글을 쓰는 동안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원서를 완성한 정희는 이번엔 두 번째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서였습니다. 베라 호텔 그룹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분 32%를 보유한 선임 투자자로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안건은 아멜리아 호텔의 차별적 운영 방침 개선 및 관련 직책자 문책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프린트한 후 직접 베라 호텔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정희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또 한복을 입고 온 동양 할머니를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베라 호텔 그룹 법무팀에 이 서류를 전달해 주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분이 정말 선임 투자자세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정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급히 전화를 걸었고 곧 법무팀 직원이 뛰어내려왔어요. 이정희 여사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서류 접수나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냉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 일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이번엔 컴퓨터로 뉴욕타임즈 온라인 제보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으로 기사 제보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복 입은 노인을 코스튬 취급한 호텔, VIP 고객 차별 논란. 정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객관적이면서도 생생하게 기술했어요. 특히 박민정이 한 말들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여긴 한복 입은 노인이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당장요.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차별적이었는지 강조했어요. 제보를 완료한 정희는 이번엔 SNS에 접속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계정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정희는 어제 찍어둔 한복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옷이 코스튬인가요? 이 옷이 창피한 옷인가요? 5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한복을 뉴욕의 한 호텔에서는 할로윈 의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담담하게 적었어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글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정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뉴욕 타임즈 기자였습니다. 여사님, 제보해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겠네요.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전화는 베라 호텔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윌리엄 베라입니다. 오늘 접수하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심히 죄송합니다. 당장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긴급 이사회부터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면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정의의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 개의 댓글이었지만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미쳤다, 이 호텔. 한국 전통을 무시해? 한복이 창피한 옷인가요? 이런 차별이 아직도 있다니.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런 호텔은 망해야 마땅해요. 한복 할머니 화이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분노하며 글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멜리아 호텔의 리뷰 사이트에 가서 별점 테러를 시작했어요. 차별주의 호텔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한복을 입으면 코스튬이라고 놀리는 곳입니다. 인종차별 심각한 곳입니다. 정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딸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서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엄마가 쓴 글이야? 그래. 엄마, 왜 이렇게 큰일을 벌였어? 조용히 살면 안 돼?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내가 입은 이 옷을 누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줄 아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부끄러우면 모른 척해.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전화를 끊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정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훈이었어요.
이모, 인터넷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해시태그도 생겼어요. 해시태그 한복은 코스튬이 아니다. 해시태그 한복 할머니 응원해요. 이런 태그들이 온라인에 올랐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야,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한복이 드디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려나 봐. 내일부터는 정말 바빠질 것 같아. 정희는 내일 있을 기자 인터뷰와 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한복을 골라야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뉴욕 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골라 입었어요. 남편 성우가 이 옷을 입으면 여왕 같다고 했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소로 향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태훈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모, 제발 이 일 그만둬 주세요. 인터넷이 난리예요. 제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태훈아, 내가 전화한 이유가 그거니? 이모,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결혼식까지 망치고 싶으세요? 태훈이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겪은 모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는 조카가 한심했습니다. 내가 창피했니?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분위기 좀 생각해 주세요. 이모가 이렇게 나서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옷을 입으면 코스튬이라고 놀려도 되는 시대가 됐구나. 시대가 바뀌어서 할머니가 모욕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이모,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훈아,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옷이 너를 키운 돈을 벌어다 준 옷이야. 내가 명문대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한복 덕분이라고. 태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모, 저는 내가 그냥 뭘 원하는지 알아. 조용히 살라는 거지. 모욕당해도 참고 차별받아도 입 다물고 살라는 거야. 이모. 태훈아, 이모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내 체면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해.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거든요.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사라 김 기자는 정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여사님, 한복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조카는 제가 조용히 살기를 원해요. 제가 나서는 게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싸우실 건가요? 그럼요.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오래된 친구 옥자가 생각났어요. 같은 시기에 미국에 온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정희는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자야, 나 좀 보러 갈까?
그래 와. 내 소식 인터넷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옥자는 퀸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정희는 택시를 타고 옥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옥자야,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한 걸까? 무슨 소리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옥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용기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태훈이가 뭐라고 했어? 정희는 오늘 있었던 전화 내용을 털어놨어요. 옥자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녀석이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자기를 키워준 이모가 부끄럽다고? 옥자야, 나는 그날 조카가 아니라 이 옷을 안고 돌아왔어. 정희는 자신이 입고 있는 한복 저고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태훈이가 나를 창피해 할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조카의 체면이 아니라 이 옷의 존엄성이라는 걸 말이야.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지켜온 게 뭔데 이제 와서 포기해? 옥자야, 내일 이사회에 가야 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내가 주인인데. 당당하게 가. 옥자는 정희를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한복집을 지나게 됐어요. 예전에 가끔 들르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 정희 언니. 가게 주인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언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 네. 우리 한복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오늘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한복 문의하는 분들이 늘었다고요. 영숙이의 말에 정희는 조금 위안이 됐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언니, 이거 드세요. 영숙이는 새로 들어온 한복용 놀이개를 건네줬어요. 고마워, 영숙아. 집에 돌아온 정희는 놀이개를 한복에 달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옷을 창피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이모가 상처받을까봐. 정희는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걱정이라니요. 태훈아, 이모는 이미 상처받았어. 내가 이모를 창피해할 때 말이야. 정희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밤늦게 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태훈이가 전화했어. 엄마가 너무 화났다고. 수연아, 너도 태훈이와 같은 생각이니?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는 게 싫어요. 그럼 내 엄마를 지켜줘. 내가 입은 이 옷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줘. 수연이는 한참 조용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내일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사회에서 입을 한복을 골라야 했습니다. 가장 당당하고 우아한 옷으로 말이죠. 성호야,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을 위해 싸워야 해. 정희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정희는 가장 격식 있는 자주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남편 성우가 이 옷을 입으면 진짜 귀부인 같다고 했던 바로 그 한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정희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베라 호텔 그룹 본사에 도착하니 로비가 어수선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본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이정희 여사님, 한 말씀만. 호텔 측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윌리엄 베라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이사들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이죠. 이정희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윌리엄 베라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투자한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 중 일부는 달랐어요. 특히 제임스 화이트 이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희는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용히 해결하라고요? 고객이 차별받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언론까지 끌어들이시면 회사 이미지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인권이 중요한가요? 정의의 날카로운 반박에 제임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아멜리아 호텔의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후에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즉시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약속했지만 정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이사회가 끝나고 정의가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의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호텔 측의 사과를 받으셨나요? 형식적인 사과는 받았지만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를 모욕한 건 이 옷이 아니라 이 옷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정의는 자신의 한복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복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옷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 순간 누군가 한복은 자존심이다. 라고 외쳤어요. 곧 여러 목소리가 합쳐졌습니다. 한편 아멜리아 호텔에서는 마크 존슨 사장이 직원들을 소집해 놓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호텔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하지 마세요. 박민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청소부로 강등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입까지 막으라니 화가 났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박민정 씨, 지금 상황을 모르세요? 호텔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어요. 직원 회의가 끝나고 박민정은 동료들과 함께 직원 휴게실로 갔어요. 화가 난 박민정은 참지 못하고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웃긴다. 요즘 누가 전통 따지냐고. 한복이 뭐 대단한 옷인 줄 아나? 맞아요. 그냥 늙은이들이나 입는 옷인데 뭘 그렇게 난리야. 아무리 그래도 투자자라니까. 그것도 몰래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치고. 박민정의 말을 듣던 다른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뭘 조심해?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박민정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호텔에 한복 입고 온 늙은이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 않고? 그때까지 박민정은 몰랐어요. 휴게실 구석에서 신입 직원 하나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직원은 한국계 미국인 2세였어요. 박민정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배인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물음을 받은 박민정은 당황했어요. 뭐라고? 한복이 이상한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박민정은 이미 한 말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직원은 영상을 저장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1시간 후 그 영상은 SNS에 업로드됐어요. 제목은 아멜리아 호텔 지배인의 추가 막말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정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분노하며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하는 호텔 직원의 모습이야? 요즘 누가 전통 따지냐고? 정말 어이없네. 이런 사람이 지배인이라니. 그와 함께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어요.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입은 한복 사진을 올리며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이에요.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 제일 예뻐요.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한복을 입은 제가 자랑스러워요.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운동은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심지어 백인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전통 문화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정의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지지 메시지, 그리고 각종 방송 출연 제안까지 말이죠. 성호야, 이게 다 내가 도와주는 거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 LA에서도 한복은 자존심 운동이 시작됐어요. 제 동료들도 동참한대요. 정말이니? 네. 엄마 덕분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도 한복 사진 올렸어요. 수연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정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호텔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주고 있었으니까요. 한복은 정말로 자존심이야.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베라 호텔 그룹 초기 투자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정희가 찾던 서류를 발견했어요. 15년 전 베라 호텔 그룹이 아멜리아 호텔을 인수할 때 정희가 제출했던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문화체험관 도입을 통한 호텔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남편 성우와 함께 호텔 내에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었어요. 한복 체험, 전통차 체험, 한국 전통 혼례 패키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뉴욕 고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제안은 기각됐어요. 정희는 그때의 모욕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촌스럽다며 거절했지. 이젠 내가 촌스러워서 나가라네.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데이비드 리에게서였어요. 여사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죠. 정희는 한복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었어요.
엄숙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정의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사님, 이 서류들을 보니 확실히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베라 호텔 그룹 정관에 따르면 주요 투자자는 호텔 운영에 직접 개입할 권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먼저 아멜리아 호텔의 운영권 일부를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승인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데이비드 변호사가 베라 호텔 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마크 존슨 사장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정희 여사가 이번 주말 예정된 김 회장 결혼식 대관을 취소시켰어요. 뭐라고? 김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을 아멜리아 호텔에서 올리기로 했던 VIP 고객이었습니다. 대관료만 20만 달러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정희 여사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행사 승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문화적 차별을 일삼는 호텔에서는 한국인의 경사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마크는 머리가 돌았어요. 김 회장은 베라 호텔 그룹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었거든요. 당장 김 회장께 사과드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회장은 분노했고 다른 호텔로 예약을 옮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아멜리아 호텔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했어요. 두 번째 타격은 더 컸습니다. 정의는 호텔의 주요 공급업체들과의 계약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계 업체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꽃집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케이터링 업체도 계약을 끊겠다고 해요. 청소 용역 업체까지. 마크는 패닉 상태였어요. 호텔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타격은 직원들에게서 나왔어요. 박민정의 막말 영상이 퍼진 후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직원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차별적인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호텔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워요. 한 주가 지나자 호텔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습니다. 정의는 집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마크 사장을 비롯해 베라 호텔 그룹 관계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정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보고 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 그때 태훈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모, 왜 왔니? 이모, 제발 그만해주세요. 호텔이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차를 따라줬어요. 그래서? 이모, 저도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태훈아, 내가 모욕당할 때는 왜 무고하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는 왜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내가 15년 전에 한국문화체험관을 만들자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태훈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촌스럽다고 했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들 얘기를 하니? 정희는 15년 전 제안서를 태훈이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 호텔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제안했는지 알아? 하지만 너희들은 내 의견을 무시했어. 그리고 이제는 나를 무시했지. 태훈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미 늦었어, 태훈아. 정희는 일어섰어요. 나는 조용히 무너뜨릴 거야. 나를 무시한 모든 것들을 말이야. 태훈이가 나간 후 정희는 데이비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호텔 전체 운영권 회수 절차를 시작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호텔이 완전히. 그래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죠. 한편 아멜리아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정희 여사가 호텔을 완전히 접수하려고 한다더라. 정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민정은 청소부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미 박민정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호텔이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박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아멜리아 호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성우야, 내일이면 진짜 끝날 것 같아. 우리가 지켜온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성우와 함께 만든 마지막 작품,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어요. 금실로 수놓은 매화 무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성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볼게. 정희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인데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윌리엄 베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크 존슨 사장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윌리엄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윌리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와서 사과라니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여사님, 호텔이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매출이 70%나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고 예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베라 호텔 그룹 전체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아멜리아 호텔 매각을 논의하고 있어요. 윌리엄 회장의 말에 정희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여사님,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럼 저와 함께 아멜리아 호텔로 가시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는 한산했어요. 평소 북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남아있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정은 어디 있나요? 정희가 물었더니 마크 사장이 황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박민정을 로비로 불러. 잠시 후 청소부복을 입은 박민정이 나타났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정 씨, 정희가 박민정을 불렀어요. 네. 여사님. 박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에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제 한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박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후진 옛날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한복 입은 노인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말했죠. 그때 윌리엄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옷, 당신의 역사, 우리가 감당 못할 위험이었습니다. 정희는 윌리엄 회장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회장님, 늦었어요. 정희는 말없이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결혼식들이 열렸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한복 치마가 우아하게 나부끼며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정희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군요.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정희의 말에는 5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서러움과 마침내 찾은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윌리엄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회장님,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윌리엄 회장 앞에 섰어요. 저는 이 호텔에서 한국문화체험관을 만들고 싶어요. 15년 전에 제안했었지만 거절당했던 그것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문화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씨, 정희가 박민정을 불렀어요. 네, 여사님. 당신이 한복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죠? 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문화체험관이 생기면 당신이 첫 번째 교육생이 되세요.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때 마크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할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호텔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화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아멜리아 호텔은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멜리아 호텔은 한복을 입고 오신 VIP 고객께 불쾌감을 드린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모든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체험관을 새롭게 설립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해. 한복 할머니가 해냈어.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가 나왔네. 문화체험관까지 만든다니 정말 의미 있는 변화야. 해시태그 한복은 자존심 운동의 완전한 승리.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성우야,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우리 한복이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됐어. 핸드폰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딸 수연이, 친구 옥자, 그리고 태훈이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야 했거든요. 성우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한복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진짜 시작 말이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아멜리아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아름다운 한국 문화체험관이 문을 열었어요. 정희가 직접 기획하고 감독한 공간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 그리고 한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체험관 입구에는 윌리엄 베라 회장이 직접 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 한국문화체험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사님, 정말 아름답네요. 마크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체험관을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우가 보면 정말 좋아할 텐데. 그때 박민정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문화체험관의 교육 담당자가 된 박민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희에게 직접 한복에 대해 배우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여사님, 오늘도 체험 예약이 꽉 찼어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한복 체험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사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박민정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아멜리아 호텔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한복 환영의 날이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한복을 입고 오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날로 정한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복을 체험하려고 왔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린 여자아이가 정희에게 달려왔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은 아이가 정희의 치마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은 옷이랑 똑같아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의 부모님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딸아이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놀라워요.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해 주니 정말 기뻐요. 그때 태훈이가 제니퍼와 함께 나타났어요. 둘 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훈이는 검은색 바지 저고리를, 제니퍼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모. 태훈이는 정희에게 달려와 깊게 절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태훈아. 이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분을 모시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게 됐어요. 제니퍼도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모님, 저도 한복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고마워, 제니퍼야. 저녁이 되자 정희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호텔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제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정희는 무대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한복 디자이너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청년 한복 디자이너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체험관은 계속 운영될 거고 저도 자주 와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예요. 그때 딸 수연이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LA에서 급히 날아온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연이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겠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드디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뉴욕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한복들을 기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한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가장 아끼던 한복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 성우와 함께 만든 작품들, 특별한 날에 입었던 한복들,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입었던 그 한복까지 말이죠. 특히 이 한복은 정희는 연보라색 저고리를 들어 보였어요. 그날 내가 입은 옷은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그 인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문화원 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 한복들은 영원히 우리 문화의 자부심으로 남을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배웅하러 왔어요. 태훈이와 제니퍼, 수연이, 친구 옥자, 박민정, 그리고 호텔 직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이모님 건강하세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여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정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정희를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뉴욕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우야, 이제 정말 고향에 가는 거야. 우리가 함께 꿈꿨던 일들을 이제 시작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정희는 곧바로 장학재단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젊은 디자이너가 정희를 찾아왔을 때 정희는 말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네, 할머님. 꼭 기억하겠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정희가 후원한 젊은 디자이너들의 한복이 뉴욕 패션 위크에 선보였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한복들이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정희는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한복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됐어. 이제 누구도 우리 옷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정희는 창밖의 매화나무를 바라봤어요. 봄이 와서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키우다니 나도 참 대단한 할머니구나. 앞으로도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